선생님들, 저 고민이 있는데요. 요즘 학급 내에 감정 조절이 어려운 유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감정 조절 진짜 중요하죠. 특히 통합학급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숙희 작가의 그림책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 를 함께 읽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색깔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감정 출석판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누가 왔는지 출석을 부를 때 어떤 색깔의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고 출석판 각 색깔에 사진을 붙여주었어요. 활동을 반복하니 아이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고 어렴풋이나마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주말 지내고 와서 친구들을 보니 너무 반가워. 내 기분은 노란색이야. 아니면 아침에 엄마에게 혼나서 내 기분은 지금 회색이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놀이하는 중간에 친구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나 기분 색깔 바꿔야겠어. 나 지금 빨간색이야. 라고 하는 친구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그림책을 꼭 활용해 봐야겠어요. 또 꼭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급 안에 감정과 관련된 교구를 구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림책도 너무 좋고요. 또 다양한 표정 만들기 교구들이나 감정 카드들을 두면 거울 보고 자신의 표정을 관찰하며 내가 이런 기분일 때 내가 어떤 표정인가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서로의 표정을 보면서 인형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에 따라서 만져볼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비언어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도 친숙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반에 게임에 유독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물어보면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면서 모르겠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만 대답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표현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주는 사전을 보면서 긍정적인 기분 단어와 부정적인 기분 단어에 대해서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 감정 단어를 하나씩 배우다 보니 어느 날 선생님, 나 질까봐 두려워요. 선생님이 나 깜짝 놀래켜서 당황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미묘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동인데요? 아이의 입에서 처음 감정 단어가 나왔을 때 선생님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 아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은 풍선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풍선이 바람을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작았다 커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작아져서 힘이 없다가도 금방 커져서 힘이 불끈 솟아날 수 있다고요. 요즘 이 아이는 게임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맞아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지도와 함께 통합학급 안에 아이들이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영역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기쁨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1인용 텐트가 있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담요가 깔려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학급 내에 안락하게 꾸며진 구석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들이 많이 있는 곳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작게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영역을 구성하면 간혹 진정이 힘든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 영역을 만들려면 교실이 좀 넓어야겠네요. 저희 교실은 너무 좁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만난 특수유아가 유독 교사용 길쭉한 서랍장 그 공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아예 기분이 좋아지는 영역이라고 명명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꾸며보았어요. 그랬더니 특수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들도 대부분의 학급 전체 아이들이 그 공간을 되게 좋아하면서 슬플 때나 화날 때 저희가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을 삭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유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게시해 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학급에서 마음이 속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처방해주는 마음병원을 주제로 놀이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교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직접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생각해내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기분이 좋아지는 의자였는데 선영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이 아이들이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의자에 가서 앉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진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아이들이 생각해낸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들도 사진을 찍어 교실에 게시해 두었더니 놀이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해보더라고요. 조금씩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주은 선생님과도 현재 통합학급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영역을 만들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그림으로 게시해 두는 것도 정말 좋고 또 AAC 도구에 녹음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들과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반 기분이 좋아지는 책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토킹 앨범을 사용해서 그림도 꽂고 글자도 쓰고 페이지마다 녹음도 해서 책꽂이에 꽂아두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 책을 보여주면서 어떤 방법 사용해보고 싶어 하면서 선택지를 제공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슬퍼하는 친구가 있으면 책꽂이에서 그걸 꺼내다가 그 책을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친구를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보는 시도도 많이 해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조절되는 경험도 해보고 더불어 또래 상호작용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답니다. 유치원에서 이런 경험을 한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도 배운 방법을 한 번씩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 반의 한 아이가 집에서 화가 났을 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고 해서 정말 멋지다라고 칭찬해 준 적이 있었어요. 감정 조절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연계가 정말 중요하네요. 유치원에서 사용해본 다양한 방법들을 가정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가정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정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하여 지도하면 훨씬 더 배움이 클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땡땡이의 기분 일기라고 수첩을 만들어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학부모님과 나누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실 안에서 재밌었던 일과 중 하나를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가정에다가 수첩에 붙여서 공유를 하고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 해보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네, 매일 부정적인 감정만 기억하고 화가 났어 라고만 말하던 그런 유아가 이제 매일 가장 재미있었던 일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점점 좋아, 재밌었어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신기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시도해보았던 방법들도 가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진정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학부모님께서 후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유치원과 가정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지도를 하니까 아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마주하고 힘든 상황을 조절해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 좋은데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